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인권교육 그 두 번째 시간인데, 나는 한 사람이라는 책 소개했고, 책 제목, 그 다음에 이 목차는 이렇게 요런 분위기로 되어 있어요. 이제 내 이름 내 권리,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무도 나를 해쳐서는 안 돼. 이게 오늘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는 나의 사생활, 너의 사생활. 네 번째는 내 몸의 주인은 나. 다섯 번째는 이제 어린이의 의견, 어른의 의견. 여섯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해. 일곱 번째는 쉬고 놀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제목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린이들이 자기 혼자 보면서 자기의 권리를 알 수 있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이게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인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편견이 있는데 뭘 주장을 하고 뭘 이렇게 내세우고 막 이러는 거를 이제 인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가, 어떤 게 존중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인권이거든요. 이런 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 이제 내 이름 내 권리, 그래서 그 내 이름 내 권리를 다뤘는데, 그 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장은 또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장은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는 이렇게. 네, 이게 이 책의 분위기 한번 보시라고 보여준 거고요. 오늘은 아무도 나를 해쳐서는 안 돼. 자, 아무도 나를 해쳐서는 안 돼. 이걸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되죠. 어린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부모가, 선생님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한테 이제 함부로 대하는 건, 당연히 어른들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런 걸 당해야 돼. 이건 아니죠. 그거를 이제 어른도 알아야 되고, 어린이도 알아야 되고, 청소년도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그걸 다루는 게 이제 오늘 시간인데, 이제 유엔 아동권리협약 그 조항 19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원문은 상당히 어른들을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말을 바꿔서 이제 어린이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말을 요약을 해서 쉽게 바꾸는 말인데, 19조 읽어볼게요.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 돼요. 어른들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지 말고 보호해줘야 해요. 자, 이 말을 한번, 내가 이 말이 아닌 몸짓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 돼요. 어른들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지 말고 보호해줘야 돼요. 이걸 몸짓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해쳐서는 안 된다. 이제 요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접근하는 방법으로, 제가 누군가가 나를 해치면 내가 이제 슬프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시작을 했어요. 요런 이제 바구니 속에 이런 뭐가 이렇게 있죠.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럴 때 마음이 슬퍼. 나는 이럴 때 마음이 슬퍼요. 나를 무시할 때, 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자주꾸지람을 들을 때, 아무데나 때릴 때,
또 언제 마음이 슬퍼? 너는 마음이 슬플 때는 어떻게 해? 어른들이 너를 슬프게 한 적 있니? 한번 지금 뭐 돌아가서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어른들이 나를 슬프게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지금은 둘씩 서로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어떨 때 내가 슬펐는지, 이제 어른들이 슬프게 한 적이 뭐 무슨 일로 슬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제목으로 그 이호철이라는 작가가 이제 그 쓴 책 중에 학대받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그 제목으로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썼는데 좀 읽어볼게요. 부모님께서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되지 않으면 화풀이를 우리에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조그마한 일을 터뜨리면 매부터 드신다. 우리 아빠는 회사에 갔다가 오시면 맨날 일이 되지 않는다시며 화풀이를 하시고 때리려고 몽둥이를 찾으신다. 어제 저녁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때리셨다. 참다가 못해 아빠 일이지 우리 일이에요? 왜 우리한테 화풀이를 해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아요? 하며 말하니 여자가 어디서 함부로 말대꾸를 하느냐고 또 때리셨다. 어른들은 귀여워해 주실 줄은 모르고 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유대로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매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말로는 타이르지 않는다. 부모님은 또 우리에게 협박을 한다. 예를 들면 성적이 나쁘면 내 아들, 딸 안 한다 하고 한다. 어른들은 모를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그러면서 매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하며 말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차마 말을 못한다. 우리들은 조그마한 일이라도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곤 한다. 어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구박만 받고 사는데 부모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키우는가?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못할 것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자유인. 온 누리를 누릴 수 있다. 누빌 수 있다. 하며 소리칠 때가 언제 오는가 상상도 해본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 못할 것이다. 이해한다고 해도 관심도 없을 것이다. 어떤 5학년 여자아이가 쓴 글입니다. 이 비슷한 경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읽고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엄마나 아빠가 화가 나셨다고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마구 화풀이를 해도 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이제 화가 난 이유는 사실 아이들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어른들 중에는 이 화가 아이들 때문에 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 때문이다. 네 탓이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화가 나면 우리는 벌써 이제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서 찾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나 때문이죠. 내가 바라는 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 나 때문이다. 이걸 아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화가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하나? 아이들은 사실 이제 배우죠. 보고. 뭐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뭐 화가 나면은 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면 아, 화나면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배우고 자기도 화가 나면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다른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면 화를 어떻게,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일단 화가 나면은 그 순간에는 잠깐 한 7, 8초라도 그냥 잠깐 그 자리를 뜨든가 뭐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 공기를 한번 마신다도 화장실을 한번 간다든가 일단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마신다든가 그 화나는 순간을 잠깐 이런 행동들로 이렇게 하는 게 우선 첫 번째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가 화가 난 이유는 이제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 요것만 생각을 해도 화가 좀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화라는 것은 참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건 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화를 안 내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화를 또 내야 된다고 해서 또 막 그냥 또 막 화를 나는 낼 수 있다 또 해서 또 막 그렇게 또 화를 낼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화가 났는데 화를 계속해서 뭐 참고 안 난 척 하면 결국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게 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건강한 방법은 아니고 이제 화가 나면은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그 화를 조절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화가 나면은 일단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자 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썼어요. 화가 난 이유는 너 때문이 아니다. 화가 난 이유는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다. 나 자신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나 때문이다. 제가 지금 반복을 좀 많이 하죠. 이 반복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말을 또 하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또 불러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교육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읽었던 그 이호철의 학대받는 아이들이라는 책 중에서 이번에 6학년 여자아이가 쓴 글을 제가 또 여기다 인용을 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인용을 했냐. 일단 내 경험을 한번 좀 이런 글을 통해서도 한번 떠올려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글을 통해서 이제 이때의 느낌과 감정, 이제 이런 것들을 느껴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그 글을 지금 갖고 왔습니다. 우울한 하루. 아버지가 어제의 화가 다 풀리지 않았는지 그저 화내기만 한다.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며 우리를 막 때린다. 회초리로 등을 찰싹찰싹 막 때린다. 왠지 선생님만 자꾸 보고 싶다. 다 싫다. 엄마도 할머니도 아무도 보고 싶지 않지만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내가 다 싫어하는 것처럼 식구들도 다 나를 싫어한다. 얘기하기도 싫어하고 놀기도 싫어한다. 선생님, 저희 마음이 언젠가 활짝 펴져서 마음껏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시도 써보고 싶어요. 저도 새가 되어서 온 사방을 날아다니고 싶어요. 맑은 공기 마시며 푸른 하늘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버지 일 때문에 죽고 싶기만 해요.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오늘도 이렇게 죽고 싶기만 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이들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1위, 오랫동안 라는 사실만 봐도 얼마나 아이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엔 아동권리협약 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 돼요.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지 하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 줘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딸을 막 때려도 될까요? 자,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맞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맞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맞을 때 아프고 내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지금 10년 산 사람도 똑같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즘 텔레비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뉴스가 아동학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아동학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로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내가 맞고 내가 나한테 신체적으로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욕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불만 불평을 토하는 것도 이건 다 폭력이거든요.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심리적인 폭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 1391-112-1366. 네. 자, 부모님도 너를 함부로 때릴 수는 없어. 너가 맞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야. 어른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린이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아이들에게 심한 정신적, 육체적 아픔을 주는 어른들 중에는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어. 그 어른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 자주 많이 맞는 것은 너의 건강을 해치고 너를 용기 없고 자신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만히 맞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아. 그럴 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해. 너가 믿는 사람에게 너의 이야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해. 말이 잘 안 나오겠지만 말해야 해. 말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거든. 때리는 사람, 폭력을 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복종하지 말자.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복종하지 말자. 나를 무섭게 만드는 사람의 말은 절대 듣지 말자. 이 말을 따라서 한 사람씩 따라 해보고 한 사람씩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고 들어가자. 이렇게 했어요. 나를 무섭게 만드는 사람의 말은 절대 듣지 말자.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복종하지 말자. 폭력을 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복종하지 말자. 내가 아이였을 때 이걸 알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이였을 때 이걸 몰랐거든요. 부모님도 우리를 함부로 때릴 수 없어요. 내가 아닌 말로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돼요. 부탁이에요. 우리가 왜 그랬는지, 우리는 무엇을 원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봐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제발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주시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할 거예요. 난 매를 맞으면 기분이 좋지 않고 슬퍼진다. 또 힘도 없어진다. 화도 난다. 그럴 때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안다. 친구들도 언제 기분이 좋지 않은지. 그리고 또 자기 말을 들어줄 친구가 언제 필요한지도. 때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종하지 말자. 폭력과 체벌은 두려움을 준다. 두려움은 복종심을 갖도록 만든다. 두려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절대 복종하지 말자. 큰 소리로 2번 함께 외쳐보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